6개의 문자 A, B, B, CC를 일렬로 배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 풀이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학습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풀이가 나을까라고 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라고 생각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 풀이 첫 번째 풀이인데요.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사건까지도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즉 이걸 그냥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배열해 보자면 6개 문자 배열하는 6 팩토리얼, 거기서 A 2개, B 2개, C 2개면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빼줄 겁니다. 그럼 뭐냐면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A끼리 이웃할 수도 있겠죠. A가 이웃하는 경우, 또는 B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C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되는 합의 법칙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즉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날 때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A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 C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후에, 자 A, B에서 중복해서 센, 즉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빼줘야 되고요. B, C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의 경우에서 빼고요. C, A, 자 공통인 거 빼주고, 자 그런 다음에 A, B, C의 공통으로 일어난 거는 더해준다라는 풀이. 자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A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의 문자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라고 보고 배열을 하는 5 팩토리얼. 그런데 B 2개, C 2개가 있으니까요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자 그럼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역시나 B를 또 하나의 문자로 보실 거죠. 이렇게 묶어서. 그런 다음에 A 따로따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앞에서의 경우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B가 이웃하는 경우는 요 값과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C가 이웃하는 경우도 동일하니까 여기 3개 더하는 건 다 같은 값, 곱하기 그냥 3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빼줘야 되는 이거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바로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 즉 A 2개 요거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요, B 2개를 묶어서 이렇게 한 문자씩 봐야죠. 이게 하나, 이게 하나라고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4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황이죠. 그래서 4 팩토리얼. 근데 C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 자 이걸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B, C가 동시에 이웃하는 거, B도 이웃하고 C도 이웃하는 경우는 역시나 B를 한 묶음, C 한 묶음, A는 따로따로 보면 이거 어떻겠어요? 동일하죠. 그래서 요 값, 또 마찬가지 이 값. 즉 A하고 C하고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는 역시나 다 똑같을 거다. 그래서 요 값을 3번 뺄 거니까 곱하기 3을 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마지막이요. 자, A가 이웃한 동시에 B가 이웃하고 또 C도 이웃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 2개를 하나, B 2개를 하나, C 2개를 하나의 문자로 보자면 결국 그냥 세 문자를 나열하는 3 팩토리얼. 요거는 더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빼준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요 30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 파티에 여사건을 이용했고요. 여사건 중에서도 요 합의 법칙, 세 사건의 합의 법칙 관련된 개념을 적용시키는 풀이, 이게 첫 번째 가능한 풀이가 되겠고요. 자 동일한 문제지만 혹은 저는 여사건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바로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바로 나열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이렇게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은 굉장히 쉽죠. 우리가 기초 문항으로 다루는 건데, 예를 들어 A, B, C, D, E가 있을 때 A, B가 이웃하지 않게 요 5개를 나열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C, D, E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 C, E 이렇게 해서 3팩토리얼 한 다음에 요 사이사이 공간이 4개 뜨잖아요. 그럼 4개의 공간 중에서 그 사이사이에 A, B를 배치하면 절대 이웃할 수 없죠. 그래서 사이 공간 요 4개 중에 2개 골라 끼워 넣기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이웃하지 않는다의 기본적인 풀이는 끼워 넣기긴 한데, 끼워 넣기 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좀 더 복잡한 조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는 이웃하지 않으면서요 또 그러면서 다른 조건도 만족하면서요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끼워 넣기는 거의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뭘 어떤 풀이를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거에 심화 풀이는 다 자리 배치예요. 자리 배치.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끔 그냥 자리를 배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두 번째 풀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풀이죠. 자리 배치 풀이. 자, 그럼 뭐냐,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다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라면 크게 뭐 가장 강력한 조건은 없잖아요. A도 똑같은 상황, B도 똑같은 상황, C도 똑같은 상황이면 셋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그래서 A가 이웃하지 않게 자리부터 배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하나하나 배치해 주면 돼요. 즉 결국엔 6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쭉 나열되겠죠. 쌤은요 요 위치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맞나요? 그랬을 때 A를 먼저 자리 배치하세요. 그러면 A가 이웃하지 않게 자리 배치하면 1번과 3번에 배치할 수도 있겠고요. 됐나요? 그럼 A를 어디다가, 자 1번과 어디에, 그쵸, 4번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A를 1번과 5번에 배치할 수도 있겠고요. 자, 네 번째 A를요 1번과 6번에 배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네 가지는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A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로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A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A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 B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C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본 거예요. A로 시작하는 경우에 자리 배치를 먼저 해본 것이다 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를 배치해 보는 거죠. 그럼 2번, 4번, 5번, 6번 자리에 이제 배치하는데 남은 거는 지금 B, B, C, C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나열하면 되냐? 같은 것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자리를 보자면, 자 여기서는 어떤 자리냐 그러면 요 4번하고 6번이 같은 문자가 올 수밖에 없고요. 5번하고 2번이 같은 문자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래야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겠죠. 좋아요. 그럼 B, B 혹은 CC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양을 좀 선택해 보죠. 세모 자리에 B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네모 자리에 B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B하고 C를 어떤 모양에 넣을 거냐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자, 모양만 결정해 준다면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맞나요? 여기 B, B, C, C도 있고요. C, C, B, B. 그게 그냥 두 개네요. 그쵸? 이건 충분히 그냥 셀 수 있겠습니다. 두 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과 4번에 A가 배치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2번, 3번, 5번, 6번에 B, B, C, C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B씨가 B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B하고 C가 나열될 거고요. 여기도 B하고 C가 나열되겠죠. 그래서 여기 BC 나열하는 경우 2팩, 여기도 2팩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그러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 6번에 한번 배치해 보자면 어떻게 되죠? 2번하고 4번이 같은 문자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3번하고 6번이 같은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요 세모 자리, 네모 자리에 어떤 문자를 배치할지 생각하면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 자리에 배치를 할 건데요. 여기다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2번하고 4번의 같은 문자, 역시 3번과 5번의 같은 문자 들어가야 되니까 요 같은 모양 자리에 BBCC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케이스를 봤더니 2, 4, 2 더하면 10개입니다. 10개.
이거는 A로 시작하는 게 10개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실래요? B로 시작하는 것도 그렇죠. 10개겠죠. C로 시작하는 것도 10개. 왜? A, B, C는 다 동일한 조건들. A, 니네끼리 이웃하지 마. B, 너네끼리 이웃하지 마. C, 너네끼리 이웃하지 마. 동등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동등하게 동일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역시나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10을 3번. 그래서 10 곱하기 3, 그래서 전체 30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자리 배치 풀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의 풀이도 있냐?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풀이를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를 시험 때 풀려고 했습니다. 수능에 가가지고 경우의 수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도저히 결을 못 잡겠는 거예요. 방향을. 복잡하니까 그런 거 있죠.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있죠. 자, 바로 수영도가 되겠습니다. 수영도요. 나뭇가지 수 형태, 그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을 해서 일명 가지치기라고 하죠. 일일이 자 우리 흔히 노가다 이렇게 나열하는 건데 가지를 쳐가면서 나열해 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자리입니다. 자리. 자 결국엔 요 AA, BB, CC가 나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리 A로 시작할 수도 있고 B로 시작할 수도 있고 C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A로 시작하는 경우, B로 시작하는 경우, C로 시작하는 경우 다 어떻겠어요? 동일하겠죠. 그쵸? 제약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A로 시작하는 경우, B로 시작하는 C로 시작하는 경우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굳이 요 B, C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로 시작하는 경우만 한 다음에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리에 A가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두 번째는 A는 못 오죠. 그럼 B가 오거나 아니면 C가 오거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또 생각하세요. 이걸 또 다 가지를 칠 거예요. 봐봐요. A, B가 온 경우나 A, C가 온 경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동일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요 A, B에서 뻗어나간 가지수만 경우의 수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A, B. 그럼 B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뭔가요? B는 못 오니까 A가 오거나 그 다음 뭐가 와요? 그래요. C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거 A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따로따로 세야 되냐? 그래야 돼요. 왜? A, B, A 하고 A, B, C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쵸? 다른 상황이니까 이건 따로따로 세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A, B, A가 왔어요. 그러면 A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거 A는 이미 끝났죠. 2개. 그러면 A 다음에 이제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이렇게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B가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또 C가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A, A, B, B가 다 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는 C, C 이렇게 와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C가 이웃해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는 경우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네 번째는 B가 못 와요. 그래서 C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C가 못 오니까 B가 와줘야 되고 그 다음 남은 거 C 이렇게 오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A, B, C가 왔다면 C 다음에는 C가 못 오니까 여기서는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A는 두 번 다 썼고요. B하고 C가 하나씩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B가 올 수도 있겠고 C가 올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남은 거 하나 C 하나 여긴 B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B 2개 나왔으니까 A 하나 C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A 남은 거 C 남은 거 이렇게 2개 올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C가 오겠네요. 남은 거 A가 오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걸 확인이 되죠. A, B로 뻗은 게 5개면 A, C로 뻗은 것도 5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동일한 조건이니까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게 10개입니다. 마찬가지 B로 시작하는 것도 10개, C로 시작하는 게 10개니까 자, 10 곱하기 3 해가지고 30개입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한 문제 가지고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조건들이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죠.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영향력이 강한 경우에는 실제로 뭐 고배 법칙이라든가 케이스 분류로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서 풀이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 풀이가 실전에서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항상 뭐 한다? 수영도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요 방법도 우리가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이니까 요 수영도 풀이 정확하게 좀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